자, 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수회담 하겠다 그랬거든요.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것처럼 내일 오후 3시에 만납니다. 자, 추미애 대표의 선택을 두고 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제1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탈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나라다 정신 차려. 제안한 추미애 대표는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다. 우리 당의 한마디 상의도 통보도 없이 이루어진 것 잘못된 결정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갖다 밥 넣어준 거지. 다른 야당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단독회담을 추진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수습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단독회담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했을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 스스로 설명은 이제 12일 날 나타난 그 민심, 네. 이것을 갖고 책임있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말하자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아마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 이런 정도의 촛불이면 박근혜 대통령도 기존의 틀에서 대폭적인 양보, 말하자면 민주당이 요구해온 제2선 후퇴, 그리고 권한의 완전한 이양, 그래서 사실상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는 최소한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떤 앞으로의 하야, 즉각적인 하야가 안 되면 하야, 그러니까 퇴진의 일정을 제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본인이 이 말하자면 하야 정국을 민주당이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단독 플레이다, 이런 반발이 있고, 특히나 다른 그 두 개의 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야권의 공조로 대통령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는 이런 공조가 균열이 갈 수 있는데, 네.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내일 만일에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걸 내놓지 못할 경우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공궁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네. 지금 추미애 대표의 선택은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100만 촛불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모양상으로 보면 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추 대표가 대통령에게 만나서 단판을 짓는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거기에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추 대표의 이런 선택은 야권 분열을 촉발하고 국민의 민심을 왜곡했다라는 이 엄중한 이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그 추 대표의 이런 그 선택을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불통 아닙니까? 네. 뭔가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고 이제 사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의 이런 영수회담도 야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하야나 퇴진 문제를 가지고 공조를 해오고 있는데, 최소한 물밑에서라도 사전 협의를 하고 이렇게 3명이 4명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혼선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제1야당 대표니까 먼저 가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또 우리의 얘기를 얘기하고 오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강한 반발에는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또다시 이 불통 리더십의 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추미애 대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비판이 많았는데, 저 이런 일을 때문에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왜 반복될까? 글쎄요. 일단 최대 계파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의견을 강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인지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야당 내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까지 나섰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탄핵은 맨 먼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의원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야당 그리고 야권 무소속을 전부 포함시켜도 171석,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지만은 우리는 통상 비밀 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 석의
새누리당의 의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소한 또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이 저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야만이 답이고. 이제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요. 네. 탄핵 사유는 헌법상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해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고 재판이 계속될 경우에 명백한 부분이 일단 그게 기반이 갖춰지기 어렵고요. 설령 국회에서 소출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헌재에서도 180일 6개월 이내에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 사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절차상으로 내년 1월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2월, 3월쯤에 임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탄핵을 결정하는 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도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텐데 네. 그걸 자신들의 임기 내에 결정하려 할지도 현실적인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탄핵으로 가는 거는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은 일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때 보니까 가령 법과 헌법을 대통령이 어겨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수 없을 때 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면서 이제 탄핵 기각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현실론과 요구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 하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주권자로서 존재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2012년 12월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는데 그 권위가 지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네.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세울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또 하나의 그 헌법기관이 입법부 아닙니까? 네. 그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이 표결을 통해서 가결을 시키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을 해서 이 탄핵이 이제 용인이 되면 네. 이제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에 맞춰서 하야를 시킬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은 더 혼선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하여간 하야 요구는 하야 요구대로 가고, 네. 탄핵은 탄핵 절차대로 밟고,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제일 나은 방법이 어떤 거냐, 거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낫지, 지금 A가 안 되면 B고, B가 안 되면 C고, 이거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얘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